예, 지금부터 시간 이미지와 우주 야스지로의 동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이야기, 시간 이미지, 시간 이미지는 이제 운동 이미지와 대비돼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질 들레주죠. 질 들레주라는 철학자이죠. 그 철학자가 시네마라는 책, 시네마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영화의 이미지를 이제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고전 영화는 운동 이미지를 주로 보여준 영화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현대 영화에 와서 비로소 시간 이미지가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이미지가 등장하는 그런 그 시작점을 이제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이라고 했었죠. 요 앞부분에 이제 여기 이제 감각 운동적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운동 이미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다시 잠깐 얘기를 하면은 그 운동 이미지라는 것은 결국 감각 운동적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미지는 질 들레지가 말하는 이미지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이미지는 일종의 사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사물.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모든 것이 사실 이미지죠. 우리 인간이 지각하는 모든 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물이 존재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인간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가 지각하는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곧바로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사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주로 어떤 이제 운동 이미지를 갖는데 그 운동 이미지라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이미지를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뭐 아메바처럼 곧바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만은 고등 생명체, 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중간에 뭔가 이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간격 중간에 그래서 정감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잠깐 멈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약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 뇌를 통해서 그 뇌에서 어떤 해석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각, 정감, 행동 이런 형태가 감각 운동적 이미지라고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운동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그 세계를 특히 세계의 시간을 이 운동을 통해서 운동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운동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전 영화, 고전 소사의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인물들의 어떤 행동, 액션과 리액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쭉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고전소사인데 그 고전소사는 결국은 행동 중심이죠. 행동 중심. 그러니까 운동 이미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우리가 크게
그 세계를 바라볼 때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의 프레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공간과 시간이라고 볼 때 공간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요.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공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을 하기 때문에 눈으로 지각을 하기 때문에 공간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만은 시간은 보이지가 않아요. 시간은 보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이미지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은 그 고전소사에서는 운동 이미지를 통해서 시간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변화의 과정을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거는 그거 외에 알기가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제 이제 그 시간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간. 특히 과거에는 사진과 또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는 시간을 보여주기가 더더욱 더 어려웠겠죠. 지금은 영화 또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의 흐름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영화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인류가 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예를 들어 연극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느껴지는 것이고 어떤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느껴지지만은 그 시간 자체를 보여주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약간의 이렇게 그림이 뭔가 이렇게 두 겹이 되고 세 겹이 돼서 블러 처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미지도 있긴 있었지만은 어떤 그런 것들도 정지된 이미지죠.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 그야말로 활동 사진, 동영상,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을 우리는 인류가 보여주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화가 바로 그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매체가 된 것이고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시간 이미지예요. 시간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간을 재현한다? 시간을 재현한다는 것이 이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드디어 실현이 됐어요. 실현이 됐지만은 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런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그런 고전 영화에서 그 시간 이미지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화는 태생적으로 시간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인데 실제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영화들은 고전 영화로 쓴 영화들은 마치 연극처럼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간을 보여주는 것 외에 시간 자체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 들레즈는 그 고전 영화를 운동 이미지를 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를 얘기했고 현대 영화가 바로 시간 이미지를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럼 시간 이미지라는 게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겠죠. 그걸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시간 이미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시간의 어떤 방향 그리고 시간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방향하면은 우리가 일직선적인 시간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죠. 그죠? 일직선적인 시간. 그래서 이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를 향해서 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게 이제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시간, 뭐 우주의 시간, 또 시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그죠? 예. 그것도 이제 이미지로 찍을 수는 없죠. 예, 찍을 수는 없지만은 여튼 우리는 그렇게 시간의 방향을 해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인간이 지각하는 시간은 이렇게 선적으로 흘러가느냐
그렇게 보여주기는 힘들죠. 특히 우리가 뭔가에 몰입을 했을 때 그때 시간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영화가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실제 그 2시간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순간으로 느껴지는 그 시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순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이 지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우주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한테 의미 있는 시간,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인간하고 관계없이 흘러가는 우주의 시간은 사실 과학, 객관적인 과학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한 과거의 학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인간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 또 동물의 시간, 동물 중에서도 뭐 아메바라든지 뭐 또 고양이라든지 개, 그들이 느끼는 시간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예,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인간의 시간은 무엇인가? 라고 인간의 시간을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세시대 때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신학자가 시간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직선적인 시간은 과거나 아직까지 오지 않았고 현재는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미래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잡을 수 없는 거고 미래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한테는 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이게 되는 것이고, 그죠? 마치 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그 물처럼 흘러가는 것 중에서 그 현재만 사는 것도 아니죠, 그죠? 예, 우리는 그래서 이 아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시간을 세계배 현재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세계배 현재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의 현재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또 미래의 현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현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느낀다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나요? 우리가 뭔가를 집중을 했을 때 그게 현재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약간의 정신적으로 이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전 일이 생각이 나고 또 어제 일도 생각나고 또 과거에 오래전 일도 생각나고 또 예전의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 전에 제가 공부했던 것과 제가 정리했던 이런 것들이 그런 기억들이 없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 순간에도 그 과거가 없으면은 기억이 없으면은 이 현재를 제가 느낄 수도 없고 여러분들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게 이해를 잘 할까, 이해를 잘 못할까, 나름대로 이렇게 예측하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계획도 합니다. 말하는 동시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기억과 동시에 기대, 앞에 예측 이런 것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기억 그리고 현재 집중하는 또 이 순간을 내가 지각하는 그리고 저 바깥에서 보이는 햇볕이라든지 이 모니터의 모습 이것을 내가 지각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얼마 전에 제가 그 봤던 영화 또 동경 이야기 이것들의 기억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이 현재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이 세 가지의 현재, 기억으로서의 현재, 또 과거로서의 현재, 또 현재로서의 현재, 또 미래로서의 현재가 동시에 이렇게 섞여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수업 중이라서 제가 받지는 않을게요. 이게 지금 아이패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가 되긴 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딱 전화가 왔을 때 이때 잠깐 제가 이 정신이 이완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긴장을 하게 되면서 그 상황에 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억과 미래 이런 것들이 잠깐 사라지면서 잠깐 이 상황 정말 그 현실에 좀 더 긴장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또 금방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업이니까 수업에서 곧바로 전화를 받으면 안 되지 이라는 나름대로 기억과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 과거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인간의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은 인간의 시간은 그래서 그 정신의 이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지평이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앞뒤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인데 확장되어 있는 건 그걸 지평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순간에 딱 집중하고 있을 때 긴장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고 하면은 그 긴장에서 이완이 될 때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완 정신의 이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간의 지평이라고 본 거예요. 시간의 지평. 예. 그래서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인간의 시간을 인간 정신의 긴장과 이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현대 어떤 철학자라든지 현대 학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현대 학자들은 인간의 시간을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순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있다. 공존.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즉 기억, 지각, 과거의 기억, 현재의 지각, 또 집중, 또 미래에 대한 기대 이 세 가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라고 현대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 학자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학자를 말하냐면은 현상학 관련된 학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지평이 이런 그 순차적인 직선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공존하는 상호 의존적인 그런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시간의 이미지라는 것은 직선적인 시간의 이미지가 아니란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간의 지평, 이 공존하는 이러한 세 겹의 현재가 바로 인간이 느끼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질레즈가 그 현대 영화에 있어서 시간 이미지를 바로 그렇게 봤어요. 시간 이미지를 이제 회상 이미지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회상 이미지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의 대상에 머무르면서 그 대상이 제공하는 현재, 과거, 미래를 동시에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현재, 아까 기억, 그죠? 기억, 그리고 지각, 기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회상 이미지라고 했고
또 그것을 또 나중에는 세계 이미지라고도 또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시간 이미지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경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동경 이야기 그 이야기의 어떤 이미지가 시간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가 바로 어떤 기억, 현재의 지각,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러한 순간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시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인물들의 행동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 액션과 리액션을 통해서 그 영화가 막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동경 이야기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정적이고 굉장히 정물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거기서 뭔가 어떤 시간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시간을 단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시간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거를 영화가 기록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현대 영화가 그러한 순수한 시간들을 보여주는 시간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동경 이야기 우주의 영화들이 그런 시간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 이미지가 또 어떤 게 있냐면 거울 이미지라고 했는데 거울 이미지는 또 나중에는 크리스탈 이미지, 결정 이미지라고 또 해요. 그래서 거울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라는 것이 그 시간이 불가분 이게 섞여져 있고 그리고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그리고 뭐가 과거이고 뭐가 현재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이미지 그러한 이미지를 이제 거울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울 이미지와 회상 이미지가 있는 그런 영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 영화가 이제 현대 영화라고 하고 고전 영화는 운동 이미지 액션과 리액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운동 이미지를 통해서 시간을 보여준다. 그렇게 봤던 것이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 현대 영화가 그 영화의 어떤 시간을 기록하고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순수한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제대로 영화의 미디어를 제대로 살리는 그런 그 시간을 기록하는 특성을 살리는 바로 그런 영화가 현대 영화라고 본 것이죠. 고전 영화는 그런 혁명적인 영화의 미디어적인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마치 연극처럼 액션과 리액션을 통해서만 시간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화 그렇죠. 그래도 그걸 이제 고전 그 현대 영화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고전 서사는 운동 이미지의 유기체적인 구성 또는 감각 운동적 구조 법칙에 따라서 지각 이미지, 정각 이미지, 행동 이미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지오 줄레즈가 시네마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물의 감각 운동 이미지, 사물이 어떤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운동, 지속적인 운동, 감각 운동 이미지 이런 것은 클리셰 좀 잘 나네요. 클리셰라고 했어요. 상투, 판에 박힌 것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전 영화의 어떤 그 스토리 같은 경우는 판에 박힌 그런 관습적인 그런 이야기에 가깝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없고 그야말로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어떤 그 운동 이미지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뻔한 그런 어떤 관습적인 습관적인 작용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이런 그 잠재적인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잠재적인 순간. 그냥 뭐든지 이 가능성이라는 건 잠재성과 다르게 가능성이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예요. 결과.
인과성. 그래서 고전서사는 이 인과성이 굉장히 강한 영화를 인과성, 이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그러한 스토리를 고전서사라고 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바로 감각 운동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전 영화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게 없고 항상 예전에 A였으면은 A 다음에는 A 플러스라면은 항상 이랬다는 것이죠. 이런 습관적이고 판에 박힌 것, 판에 박힌 뻔한 원인과 결과. 마치 이제 세계의 어떤 그 법칙, 우주의 법칙 이런 것처럼 그냥 항상 똑같이 흘러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에 반면 시간 이미지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시간 이미지는 이런 가능성의 세계가 아니라 잠재성의 세계. 뭔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뭐 될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을 말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러한 감각 운동적 구조가 멈출 때, 이러한 뻔한 인과성의 세계에 뻔한 상투적인 세계가 멈출 때 다른 종류의 이미지가 출현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순수한 시지각적이고 음향적인 이미지, 그리고 은유가 없는 이미지. 은유라는 거는 그 인간 지각을 통해서 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뻔한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그러한 세계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순수 지각적인 이미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이미지는 시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그래서 몽타주. 그래서 몽타주라는 것이 이제 그런 액션과 리액션을 통해서 그 액션 샷, 리액션 샷을 통해 가지고 그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이제 몽타주라고 하죠. 그런 것이 운동 이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시간 이미지는 순수한 시각적인 음향적인 이미지다 라고 보는 거예요. 몽타주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간 이미지는 몽타주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런 미장센을 통해서 롱테이크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즈 야스지로는 바로 그 시지각적 음향적 기호의 창언자다라고 지을 들려지는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그 오즈의 영화 속에서 행동 이미지는 시지각적 음향적 이미지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즈 영화를 보면은 그런 고전 서사처럼 그런 뻔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돌아가지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정몰 이미지, 그리고 또 어떤 그 오로지 인간의 행동이 없이 그 안에 어떤 시간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순수한 시지각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로. 그래서 우주의 공간은 비어냄, 그래서 그런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인간의 상투적인 행동, 이런 행동이 없이 비어냄을 통해서 임의의 공간의 상태를 고양시킨다. 바로 임의의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이냐면은 잠재적인 공간이에요. 잠재적 공간.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상투적이고 그리고 뻔한 인과성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임의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임의의 공간이 고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오즈의 공간 속에서는. 그래서 그게 바로 한 줌의 순수한 상태의 시간이고, 직접적으로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 이미지라는 것이죠. 왜 뒤가 잘렸을까요? 이상하네. 볼까요? 왜 잘렸을까? 볼까요? 여기 이렇게 잘렸네요. 다시. 여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변하는 것들의 부동의 형태를 주면서 그 내부에 변화가 생성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준대요. 이게 어렵죠, 그죠? 변하는 것들의 부동의 형태를 원래 이제 세계는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해가요. 그런 지속. 운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변하는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형태를 주면서 그 안에 내부의 변화를 흘러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기 이런 거예요. 뭐 자전거, 꽃병, 정물 이런 걸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냥 움직이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시간의 순수한 직접적 이미지, 자연 혹은 정지, 일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적 가치라는 것이 이제 고전 서사 그리고 전통적인 어떠한 그 관습, 클리셰, 뻔한 거, 어떤 뻔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가치, 뻔한 가치의 옹호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그런 일상을 위대한 일상을 의 삶을 보여주는 어떤 비평가라고 우주를 좀 극찬을 했어요. 이 질 들레즈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문을 통해서 뭔가 변하지 않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좀 자연의 이미지, 또 정지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 일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또 항구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내부의 변화 아니면은 어떤 시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동령 이야기를 우선 잠깐 보도록 끝장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령 이야기에서 여기 있죠. 보게 되면은 마지막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다들이 이제 자식들이 돌아가고 또 며느리도 돌아가고 이제 혼자 할아버지가 남았죠, 그죠?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皆さんお帰りになってお寂しゅうなりましたな。本当に急なことでしたな。いや気の利かんやつでしたが、こんなことなら生きとるうちにもっと優しゅうしといてやりゃよかったと思いますよ。なあ。一人になると急に日がなごなりますわい。まったくなあ。お寂しいことですな。いや예, 지금까지는 일종의 이제 액션과 리액션의 어떤 장면들이었죠. 액션과 리액션 서로 대화하는 거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요거는 시간 이미지라기보다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시간 이미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정되고 그런 자연의 이미지, 그리고 일상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이 안에 어떤 급격한 어떤 사건이 있지 않죠. 어떤 액션과 리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그냥 일상의 이미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여기서 이 인간의 시간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 인간의 시간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세겹의 현재. 여기서 우리가 관객도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단지 이 순간적인 현재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억, 이 할아버지의 기억, 그 과거의 기억, 이 가족들과의 어떤 삶,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가의 관계, 이런 기억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순간, 이 이미지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할아버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 예측,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이 이미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상 이미지, 또 세계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의 현재를 그리고 과거, 미래, 현재가 상호작용하고 공존하는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이미지로서 시간 이미지를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왔어요. 꼭 이것 말고도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렇게 이런 자연을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시간 이미지의 느낌들을 보여주고, 이 영화 말고 또 다른 영화에 또 예를 이거는 이제 지 들레이지가 직접 예를 든 그런 영화예요. 이 만춘이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동명이몽 말고 이 만춘이라는 영화인데, 이 만춘이라는 영화는 동명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도 인물이 같은 인물이 나와요. 이 할아버지하고 이 며느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딸의 관계로 나와요. 여기서 딸의 관계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가 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딸이 아버지가 혼자 남을까봐 걱정이 돼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재혼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그리고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하기 바로 전에 함께 여행을 가요. 그 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제 즐겁게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 그러한 장면을 잠깐 볼게요. 잠깐.とてもいい方だ。おじさまともよくお似合いだ。話なんか私言うんじゃなかった。いいさ。 예, 좀 이런 것들은 서로 대화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액션과 리액션, 요거는 이제 시간 이미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そんなこと。とんでもないこと言っちゃって。いや、ないよ。驚かしい。いいんだよ。ねえ、お父さん。私、お父さんのこととても嫌だったんだけど。예,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요 정물, 요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질 들레지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질 들레지가 시네마 책을 통해서 이 영화 만춘의 꽃병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꽃병은 딸의 엷은 미소와 북받쳐오는 눈물 사이에, 이것도 지금 이렇게 잘려버렸네요. 이렇게 다시 죄송합니다. 보죠.
꽃병은 딸의 얇은 미소와 불꽃처럼 눈물 사이에 삽입이 된다. 그죠? 삽입이 되죠. 꽃병이. 그 사이에 무엇인가 생성되고 변화하고 지나간다. 그 꽃병을 보여주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지된 형식으로 보이지만은 그 사이에 뭔가 생성되고 뭐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변하는 것의 형식 그 자체 변화하지도 그 자체는 변화하지도 지나가지도 않는다. 그 형식 자체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형식 자체는 고정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무엇인가가 성공되고 변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 그 자체 한 줌의 순수한 시간 그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꽃병을 딱 보여주는 그 샷이 이제 시간 이미지로 본 거예요. 직접적인 시간을 보여주는 시간 이미지. 그 형식은 고정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무엇인가가 생성되고 변화한다라고 하죠. 그 무엇인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어떤 작용과 반작용의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바로 시간 이미지, 특히 회상 이미지, 또 세계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이미지. 그 회상 이미지 바로 이제 그 딸의 어떤 기억, 그리고 현재의 감정, 현재의 어떤 지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기 결혼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혼자서 이제 아버지가 혼자 살게 되고 자기가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끄는 그러한 미래가 곧바로 이제 다가올 텐데 그거에 대한 기대, 불안한 기대,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런 애틋한 과거에 대한 기억, 현재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섞여져 있는 바로 그 회상 이미지, 그 회상 이미지가 그 시간 이미지로서 이 꽃병의 정몰 이미지를 통해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시간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시계의 어떤 그 뭐 1초, 2초, 3초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계의 시간이 아니에요.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기억, 지각, 기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바로 그런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인간의 시간이 생성되고 또 변화하면서 지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동의 형태 속에서 변화하는 것들의 부동의 형태를 주면서 그 내부의 변화가 생성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시간 이미지다. 바로 이것이 시간 이미지다라고 디스트레이츠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간 이미지 또 현대 영화가 어떤 시간 이미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시간 이미지가 무엇인지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을 텐데 오늘 이 디레지의 어떤 그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시간 이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현대 영화를 이해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공부를 해가면서 시간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현대 영화의 시간 이미지를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이 현대 영화 그리고 현대 영화의 특성인 시간 이미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